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실한 세상, 당당한 세상을 위하는 손잡아 TV입니다. 이번에 방송할 키워드는 멋진 보석 공장이었던 자수정 동굴, 자수정 보석, 인류 조상과 안식처 등입니다.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루비 같은 보석을 좋아하죠. 진짜 좋아합니까? 왜 그럴까요? 값이 나가니까? 그럼 왜 값이 나갈까요? 예, 아름다움, 영원함, 희소성 등 때문이겠죠. 이 요소가 사람들로 하여금 소유 욕구를 강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 값이 비싸지는 것이겠죠. 지구상의 광물은 3,700여 종 이상이고 이 중에 보석은 70여 종이라고 합니다. 또 이 중에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보석으로 자수정을 들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는 울산 언양 자수정 동굴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언양 자수정 동굴은 자수정을 캐던 곳이었는데 일반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장 등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굴의 길이는 2.5km 정도 되고 내부 면적은 5,000평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이 동굴 안에는 캐다 남은 자수정이 남아 있는데 직접 영상에 담았습니다. 동굴 안의 기온은 계절과 관계없이 평균 15도 정도로 외부보다 겨울에는 15도 정도 높아 따뜻하고 여름에는 15도 정도 낮아 시원함을 만들어줍니다. 완전히 이거는 요술방방이 같습니다. 그래서 원시인들은 동굴 생활을 했고 이 동굴 안에도 원시인들의 생활상과 인종들의 변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더군요. 잠깐 3초 관심, 3초 구독,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카톡에서는 안타깝게 안 됩니다. 구글이나 밴드에서 가능해요. 밴드 영상은 주소를 한 번 더 터치하면 구글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가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제 보면은 3초라고 얘기하는데 3초는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그 다음에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뀔 때 노란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노란불 시간이 최소 3초입니다. 이 3초가 교차로에서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큰 기능을 하고 손잡아 TV 3초 관심은 진실을 지키는 데 큰 힘으로 작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양 수정 동굴 입구에서 입장료를 이제 내고 그러니까 입장표를 이제 확인하고 동굴 내부로 이제 들어갑니다. 동굴 내부에는 자수정 원석을 채광하던 현장도 볼 수 있고 작은 호수와 분수, 그 다음에 이제 용과 공룡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정의 길을 체험할 수 있는 찜질방, 식수대도 있고 동굴 카페에서 커피도 마실 수 있습니다. 또 불상이 있어서 부처님도 생각할 수 있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어서 예수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만 년 전 원시인의 생활 모습과 오늘의 현대인의 모습 등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언양 자수정 동굴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이러고 보면은 언양 자수정 동굴은 수만 년 전 인류와 현대인이 공존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인간 세상을 그려놓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5대 보석이라고 하는 자수정은 자주색, 자주색은 이제 보라색이겠죠. 보라색을 보이는 광물로 석영의 변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산화철, FeO2인데 이산화철의 양에 따라서 자주색의 농도가 변한다고 합니다. 석영이라는 이름은 16세기 아그리콜라에 의해 이제 붙여졌는데 자수정을 200 내지 400도 정도로 가열하면은 탈색돼 가지고 무색이나 황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울진과 언양 등지에서 자수정이 생산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언양 자수정의 품질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최상급이었으며 붉은색이 강해가지고 적자색, 흑자색으로 불릴 정도로 다양했다고 합니다. 자수정은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비녀, 브로치 등 장신구와 기타 장식품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보석인데 자수정이 신라의 동궁과 월지에서도 출토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보석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자수정이 채굴된 시기는 광복 이후이고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과 외국 관광객 등의 영향으로 대중적 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널리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또 결혼 예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수정은 왕족과 귀족들이 즐겨 사용을 했는데 부와 존엄, 권력을 상징하고 고기, 진실, 현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라색은 희귀한 색으로 여겼기 때문에 왕족과 귀족들의 이제 옷도 보라색의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독특한 것을 말할 때 퍼플카우라고 합니다. 퍼플카우, 즉 이 말은 이제 보라색 소, 보라색 암소, 보라색 젖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는 황색, 소는 이제 황색이죠. 황색이고 그다음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는데 보라색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라색 소라는 것은 차별화되고 독특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수정이 보라색인데 그래서 이 자수정은 독특한, 차별화된, 고귀한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수정은 동의보감, 본초강목, 본초강목은 16세기 중국 명나라 때에 이제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양리학서, 약에 대한 이제 자료를 정리한 책인데 우리나라로 보면 동의보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약재로도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자수정을 몸에 지니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되어 가지고 상쾌해진다고 믿고 있고 자수정 물은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 물은 여성들에게 기운을 돋우고 생리불순에도 효과가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전해집니다. 자수정은 다량의 적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몸 해독, 몸 노폐물 배출, 항균 작용, 전염병 예방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적외선은 열을 발산하는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더군요. 식품을 이제 가열하거나 건조할 때, 그리고 이제 광학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위조화폐를 검사하거나 야간 촬영에도 이제 활용되고 있고 또 소독이나 멸균에 사용되고 그다음에 관절, 근육 등 치료에도 사용이 되고 적외선 레이저 빔으로 말하자면은 수술, 종양 제거, 신경 연결 등에도 이제 활용되고 있으며 이제 자동 경보기, 자동문 개폐 여기에도 사용되고 적외선 레이저 빔에도 이제 활용되고 있는 등 활동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자수정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아메티스트라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말은 술에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수정을 지니고 있으면 술에 취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죠. 사람이 술에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수정의 효능작용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수정이란 광물질을 캐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신비한 보석으로 여기기 때문이고 또 이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수정은 장식품의 일종이지만은 동굴은 원시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활용되고 있었죠. 원시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수정보다 동굴이 더 절실히 중요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죠? 언양 자수정 동굴 안에도 원시인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원시인들이 동굴 생활에서 얻는 유익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은 먼저 동굴은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기 때문에 의식주 중에 의를 해결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죠. 언양 자수정 동굴의 이제 평균 기온은 15도 정도인데 이는 지구의 평균 기온과도 같은 온도죠. 이 15도는 인간에게 가장 최적화된 기온이라고 할 수 있어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동굴은 비나 눈, 바람 등을 막아주기 때문에 의식주 중에 주를 해결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동굴은 생활용품이나 사냥도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등 정착하고 안정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인간 삶에서 중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면은 동굴은 맹수나 사냥꾼들의 위험에서 벗어나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인간들의 사냥꾼의 위치에 있지만 수만 년 전에는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사냥감의 신세 아니었습니까? 한편 보면은 인간들은 그래서 7만 년 전까지 맹수들의 위험 때문에 나무 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사람들이 쪼그려 잠들 때
움찔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나무 위에서 생활한 증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안전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나무 등 자연을 활용해 왔고, 이 중에 동굴이 중요한 기능을 한 장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습의 인간은 언제부터 이 땅에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조상은 400만 년 전에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생 인류는 240만 년 전 빙하시대 이후에 살았던 호모 하빌리스라고 해요. 이는 현대인 우리 지금 모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무를 또 잘 탔고, 나무 위에 이제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도구를 잘 사용했다고 합니다. 18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는 최초로 불을 이제 사용했는데, 이 땅을 지배하는 진정한 인류 시대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호모 에렉투스. 일례로 이제 100만 년 전 중국 북경 인근에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서 인류가 살았던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25만 년 전에 보면은 유럽에는 네안데르탈인이 살았고, 아시아에서는 호모 에렉투스인이,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한 호모 사피엔스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세 인종이 이제 삼파전을 벌였는데,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호모 사피엔스인들은 7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기간 동안에 동아시아, 중국, 한국, 유럽, 아메리카 등 전 세계로 이제 진출을 했다 그래요. 호모 사피엔스가. 그러면서 이제 지구촌 전체 인류가 산 것은 1만 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1만 년 전까지 진출한 그 시기까지가 인류가 지구의 전체에 살았던 그런 시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당시 중국과 한국의 바다 수위, 바닷물의 높이는 지금보다 100m 낮았다고 해요. 그래서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중국과 한국이,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 진출도 쉬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인류의 인종은 호모 사피엔스인인데, 현재 우리 이 인류의 이제 DNA를 보면은 99%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인이고, 25만 년 전에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에렉투스인, 그리고 이제 호모 사피엔스인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3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에렉투스인이 호모 사피엔스인에 의해 가지고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멸종이 됐다 그래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종 간의 경쟁에서 왜 호모 사피엔스인이 승리했느냐는 것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멸종된 네안데르탈인은 호모 사피엔스인보다도 체격도 컸고 힘도 셌고 머리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갖출 거 다 갖췄는데 어째서 호모 사피엔스인에 의해서 멸종되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멸종된 네안데르탈인은 호모 사피엔스인에 비해 가지고 개인 능력은 뛰어나지만은 집단 단체의 결속력이 약했다고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인은 이웃에 대한 동정심과 공동체에 대한 참여심이 컸던 반면에, 네안데르탈인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적고 공동체에 대한 참여심도 적어서 남의 일을 외면했다고 그래요. 이처럼 단체나 조직을 경시하고 나 자신을 지나치게 중시한 네안데르탈인은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호모 사피엔스인들의 결속력에 의해 무너지고 멸종되고 만 것이죠. 사회단체나 스포츠게임, 회사나 국가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자신, 내 자식, 우리끼리만 강조하게 되면 더 큰 조직이나 나라는 외세 침입이나 불순 세력들의 거짓 선동에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례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우크라이나가 열세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결속력이 강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제 예언이 맞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향은 멸종된 네안데르탈인과 같을까요? 아니면은 호모 사피엔스인과 같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은 저는 미안하게도
7, 80%는 네안데르탈인 성향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20, 30% 정도는 호모사피엔스인 성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남침, 최근에 이제 벌어진 박 대통령 탄핵 등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은 네안데르탈인과 같이 나라와 조직에 대한 결속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국민들이 세금으로 밥 먹는 정부, 국회의원, 공기업 등에 종사하는 일부 사람들을 보면은 해당 조직체나 사회가, 해당 조직체나 회사가 적자가 나든 무너지든 내 주머니는 채우고 보자는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는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라는 마음으로 내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네안데르탈인처럼 되지 않을까요?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네안데르탈인과 같이 단체의 결속력을 경시하고 자신의 이익만 강조한다면 사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인종도 멸종될 수 있다는 것을 되새겨 볼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잠깐 손잡아TV는 구독자님들에게 알맹이 있는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3초의 관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인간에게 사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사회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보탬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도 자수정처럼 화려한 빛을 낼 수 있겠죠. 구독자 여러분, 우리 사회를 위하여 힘냅시다. Hold Hands, Hold Hands TV, 손잡아 TV, 손잡아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